정말 우리 김복준 위원도 계시지만요. 정말 이 경찰이라는 게요. 경찰의 직업이요. 이 발만 빠르다고 이 뭐 유단자만 했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의 눈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대구의 눈썰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영상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복 차림에 입은 네. 남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근길에 보니까 쓰레기를 줍나 뭔가를 줍는 듯한 남성이 도로에 있는 거예요. 아하.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 남성을 쓱 봤는데 그 순간 이 경사님의 머릿속 필름이 돌아갑니다. 아하. 얼마 전에 편의점에 들었던 도둑의 모습, 네. 그 옷차림과 머릿결, 그리고 행동을 보니까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사님이 이 도둑을 직접 따라갔다는 그런 내용의 모습. 대박 사건. 이게 대박 사건이라면 이럴 때 쓸 수밖에 없어요. 김복준 의원님. 저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알아보셨어요? 저기 현직에 계실 때? 이게요. 네. 경찰들 특히 이제 그 수사 파트 형사 이 물을 먹었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 범죄 현장 나가지고 CCTV 동영상이나 이런 걸 살필 때요. 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일반인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각해 하는데 형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인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잘 보는 특징점을 봐요. 아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 몽타주라든지 그 범인 얼굴을 볼 때 저는 어디를 많이 봤냐면 눈을 많이 봤어요. 아하. 눈의 특징을 항상 그 눈여겨서 봐가지고 네. 그 사람 만나면 그 눈에 집중을 했는데 네. 예, 이제 어떤 사람은 코에다가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형사들마다 그런가요? 달라요. 네. 또 귀가 특별하면 귀, 흉터가 있으면 흉터에 집중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요. 아마 저 파출소 퇴근하다가 이 최 경사가 이거 본 것 같은데 네. 최 경사가 아마 그 전에 이제 수사 파트에서 형사 활동을 하다가 네. 지금 파출소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특징점에 대한 걸 봤더니 이제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좀 특별하게 본 것 같아요. 밤송이 머리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특징점이 눈에 이제 익었다가 거기하고 이렇게 대입시켜서 네. 한 거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백 변호사님. 네. 야간 근무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지 범인을 또 알아본 것도 대단하지만 퇴근길에 몸이 진짜 천근 만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가는 길에 길가에 저 마대자루 같은 걸 줍는 사람을 보고 네. 아까 지금 김복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도 좀 삐죽삐죽 체격 뭔가 비슷하네? 라고 보고 이제 따라가서 지금 검거를 한 거잖아요. 저 지금 사실 이 마대자루를 줍던 저 피의자도 이제 용의자도 좀 되게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혹시 마대자루 뭐 좀 있나 그러고 그냥 이거 네. 보는 과정에서 이제 최 형사가 보게 된 네. 건데 저게 결국은 네. 본인이 이제 핸드폰에 그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아하. 좀 저걸 보고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된 건데. 이 순간을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대박 정말 사건이에요. 네. 찰나의 순간에.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 나오고 있는 그 마트에서 뭔가를 훔치고 있는 CCTV잖아요. 네. 저 영상을 핸드폰에 가지고 다녔대요. 아, 세상에. 계속 부인할 때 그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저 마대자루를 줍던 용의자도 맞습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김복준 형사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고 네.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한 CCTV는 사진은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세상에.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시간만 남으면 봐요. 그렇니까 일종의 직업병인데 아하. 이거는 국민을 위한 직업병입니다. 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봅니다. 네. 아주 짧은 순간에 눈빛이라든가 행동을 네. 순간적으로 탁 캐치합니다. 그러면 아하. 바로 유턴해 갖고 들어갑니다. 저게 바로. 세상에. 근데 이제 비번 날 네. 지금 집에 퇴근하다가 아마 날밤 샜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검거하는데요. 저 경찰관이라면 저 범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네. 그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피곤한데 그냥 가지 않. 저 같은 경우도 뛰어갑니다. 저렇게. 와, 보세요. 네. 현직에 있을 때 모처럼 저 집사람하고 저 외식 갔다가 네. 현장 목전에서 소매치기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거 팽개치고 와서 그거 잡는 과정에서 좀 다치고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이게 이 네. 경찰이라면 또 네. 이 범죄가 보이면 네. 하는 게 맞겠죠. 자, 바로요. 이 경찰 저 눈썰미를 최고의 눈썰미를 보여준 우리 경찰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기 며칠 전에 절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CCTV를 그때 보고 범인이 머리가 약간 삐죽삐죽 서는 머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있다가 당일 아침이 돼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그 사람이 도로에 한 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운전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튀어나오니까요. 며칠 전에 절도 사건에 있었던 사람하고 닮았던 거예요. 네. 헤어스타일이 차를 세워놓고 뛰어가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뛰어가서 이제 잡은 거죠. 예.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신분증 내밀기 전에 붙잡았을 때는 네. 되게 좀 어이없어 했죠. 예. 그리고 경찰관이라고 해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했죠. 그래서 제 핸드폰에 네. 저장돼 있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인정하겠죠. 이 대략적으로 뭔가는 이 감은 잡히는데 대체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검거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사복 차림의 남성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퇴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야근을 마치고 이제 나서는 건데 이 경찰관들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한 명의 분한테 일어났던 일인데요.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언가를 줍는 남성을 본 겁니다. 얼핏. 네, 얼핏 본 거죠. 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제 필름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알던 그 범인이 맞는 것 같다. 저걸 어떻게 알지? 대단하다. 참 본능적인 게 네. 50m도 가지 않아서 차를 바로 세우거든요. 아하. 바로 잡아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네. 이제 이게 머릿속에 돌아갔던 그 필름의 장면이겠죠. 네. 딴딴딴딴딴. 편의점에서 이 범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나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재빨리 판단을 하고 네. 이 경찰관님이 차를 세웁니다. 네. 차를 세워서 이제 그 범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뭔가 확신에 찾는지 다다다다다다 따라갑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네. 그렇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열심히 따라가고요. 네. 용의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와. 그런데 끈질기게 추격해서 극적 상봉을 하는데 네. 처음에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네. 도둑 맞죠? 그러니까 범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이때 얘기했던 그 CCTV 영상을 보여줬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네. 같이 경찰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짜로 도둑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끌려가면서 아니 근데 경찰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줄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경찰의 눈썰미요. 자 그런데 경찰의 눈썰미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웃긴 웃었습니다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맞네. 어떻게 딱 걸려도 거기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 짓고 못 산다는 거에다가 네. 그리고 그 경찰분들의 저 엄청난 눈썰미와 이래서 우리나라 범인 건거율이 높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요. 저 아주머니는 참 진짜 황당했을 것 같은 게 경찰서를 가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지나가던 것 같은데 네. 그 경찰서 앞에서 아줌마 경찰서 오셨어요라고 형사분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CCTV도 워낙 많고 네. CCTV를 정말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참 많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검거가 된다는 거를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 뇌혈관 질환 열심히 팀장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웃잖아요. 네. 그 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아주 지발로 저 경찰서 앞에 온 거거든요. 아. 이거 제 발로 찾아왔구나 해서 웃은 겁니다. 요새 경찰관들은 이제 저걸 행동지문이라는 걸로 네. 해요. 행동의 특이점들을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네. 우리 김복준 의원님 같이 아주 그 여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요새 새로운 어떤 신입 경찰들도 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래서 경찰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고 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찰을 네. 믿어주십시오. 경찰 믿습니다. 또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워낙 또 우리 뉴스파이터에 나오셔가지고 혁혁한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무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그런데요, 당시에 검거했던 경찰분의 동료분, 그분이 지금 바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분의 동료분의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형사가 다른 형사들에 비해서 눈썰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잡고자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그 밤낮으로 CCTV를 보다 보니까 그 행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통 민원인들이 그 경미한 절도라도 잡아달라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요. 우리 형사가 경미한 범죄라도 꾸준하게 CCTV를 보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네. 앞서 직업병도 얘기했지만요. 경찰분들 범인 영상을 집에서도 만약에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분이 그럴 거예요. 자기 지금 이상한 영상 보는 거야. 그렇게 해주셔서 오해받을 수 고맙습니다. 있죠. 네. 저는 이 장면 보고 좀 마음이 짠한 게 네. 대한민국 경찰분들께 방송을 빌어서 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아, 왜요? 고해인데요. 아하. 요즘에 경찰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은데 네. 정말 치밀하게 수사를 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저거 좀 과장일 거야. 아. 우리나라 경찰이 저 정도 실력이 될까? 아하. 미국의 CSI 같은 범죄 드라마 흉내내서 네. 각색해서 만들었겠지. 네. 근데 지금 저 두 개를 보니까 이 드라마보다 훨씬 현실이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네. 오늘부로 좀 신뢰를 더 돈독히 하면서 네. 그동안 살짝 불신했던 것들을 방송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이 초반에는 인상이 구겨지셨다가 최영일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또 급 풀리셨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주먹도 붉은 주셨다가 풀리셨어요. 네. 정말로 우리 경찰분들이요. 저희가 이제 뉴스파이터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이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뉴스파이터가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임을 뉴스파이터는 믿고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심하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꼭 쓰시고요. 입 꼭 다무시고요. 실내에만 계시는 분은 꼭 입을 다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으셨나요? 실내에만 계신 분은 입 꼭 다물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동부구치소 12층에 계신 분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 흉터가 있으면 흉터에 집중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요. 아마 저 파출소 퇴근하다가 이 최 경사가 이거 본 것 같은데 네. 최 경사가 아마 그 전에 이제 수사 파트에서 형사 활동을 하다가 네. 지금 파출소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특징점에 대한 걸 봤더니 이제 머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좀 특별하게 본 것 같아요. 밤송이 머리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특징점이 눈에 이제 익었다가 거기하고 네. 이렇게 대입시켜서 네. 한 거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백 변호사님 네. 야간 근무하다가 퇴근하는 길에 지 범인을 또 알아본 것도 대단하지만 퇴근길에 몸이 진짜 천근만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밤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가는 길에 지금 길가에 저 마대자루 같은 걸 줍는 사람을 보고 네. 아까 지금 김복준 말씀하신 어떤 건 머리도 좀 삐죽삐죽 체격 뭔가 비슷하네? 라고 보고 이제 따라가서 지금 검거를 한 거잖아요. 저 지금 사실 이 마대자루를 줍던 저 피의자도 네. 이제 용의자도 좀 되게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뭐 그냥 혹시 마대자루 뭐 좀 있나 그러고 그냥 이거 네. 보는 과정에서 이제 최 형사가 보게 된 네. 건데 저게 결국은 네. 그 본인이 이제 핸드폰에 그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아하. 좀 저걸 보고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된 건데. 이 순간을 어떻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대박 정말 그 사건이에요. 네. 찰나의 순간에.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 나오고 있는 그 마트에서 뭔가를 훔치고 있는 CCTV잖아요. 네. 저 영상을 핸드폰에 가지고 다녔대요. 아, 세상에. 그래서 계속 부인할 때 그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저 마대자루를 줍던 용의자도 맞습니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김복준 형사님도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고 네. 본인이 했던 사건에 대한 CCTV는 하지는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세상에.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시간만 남으면 예, 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직업병인데 아하. 이거는 국민을 위한 직업병입니다. 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봅니다. 네. 아주 짧은 순간에 눈빛이라든가 정말 우리 김복준 위원도 계시지만요. 정말 이 경찰이라는 게요. 경찰의 직업이요. 이 발만 빠르다고 이 뭐 유단자만 했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매의 눈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사례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대구의 눈썰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영상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복 차림에 입은 네. 남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근길에 보니까 쓰레기를 줍나 뭔가를 줍는 듯한 남성이 도로에 있는 거예요. 아하.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 남성을 쓱 봤는데 그 순간 이 경사님의 머릿속 필름이 돌아갑니다. 아하. 얼마 전에 편의점에 들었던 도둑의 모습. 네. 그 옷차림과 머릿결 그리고 행동을 보니까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사님이 이 도둑을 직접 따라갔다는 그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대박 사건. 이게 대박 사건이라면 이럴 때 쓸 수밖에 없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알아보셨어요? 저기 현직에 계실 때? 아, 이게요. 네. 경찰들 특히 이제 그 수사 파트 형사 이 물을 먹었다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 범죄 현장 나가지고 CCTV 동영상이나 이런 걸 그 살필 때요. 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 일반인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각해 하는데 형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범인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잘 보는 특징점을 봐요. 아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거 몽타주라든지 그 범인 얼굴을 볼 때 저는 어디를 많이 봤냐면 눈을 많이 봤어요. 아하. 눈의 특징을 항상 그 눈여겨서 봐가지고 네. 그 사람 만나면 그 눈을 내 집중을 했는데 네. 예,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코에다가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형사들마다 그런가요? 달라요. 네. 또 뭐 귀가 특별하면 귀. 검거 영상을, 검거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사복 차림의 남성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퇴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야근을 마치고 이제 나서는 건데 이 경찰관들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한 명의 분한테 일어났던 일인데요.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언가를 줍는 남성을 본 겁니다. 얼핏. 네, 얼핏 본 거죠. 네. 그 순간 머릿속에 이제 필름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알던 그 범인이 맞는 것 같다. 저걸 어떻게 알지? 대단하다. 참 본능적인 게 네. 50m도 가지 않아서 차를 바로 세우거든요. 아하. 바로 잡아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네. 이제 이게 머릿속에 돌아갔던 그 필름의 장면이겠죠. 네. 딴딴딴딴딴. 편의점에서 이 범인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나 봐요. 아하. 그래서 이제 재빨리 판단을 하고 네. 이 경찰관님이 차를 세웁니다. 네. 차를 세워서 이제 그 범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뭔가 확신에 찾는지 다다다다다다 따라갑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열심히 따라가고요. 네. 용의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와. 그런데 끈질기게 추격해서 극적 상봉을 하는데 처음에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네. 도둑 맞죠? 그러니까 범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이때 얘기했던 그 CCTV 영상을 보여줬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네. 같이 경찰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짜로 도둑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끌려가면서. 아니, 근데 경찰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줄?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경찰의 눈썰미요. 자, 그런데 경찰의 눈썰미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설명을 해주시죠. 웃긴 웃었습니다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딱 맞네요. 어떻게 딱 걸려도 거기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 짓고 못 산다는 거에다가 네. 그리고 그 경찰분들의 저 엄청난 눈썰미와 이래서 우리나라 범인 건거율이 높구나라는 걸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요. 저 아주머니는 참 진짜 황당했을 것 같은 게 경찰서를 가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지나가던 것 같은데 네. 그 경찰서 앞에서 아줌마 경찰서 오셨어요라고 형사분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CCTV도 워낙 많고 네. CCTV를 정말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참 많고 네. 그래서 저렇게 전부 다 검거가 된다는 거를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뇌혈관 질환 열심히 팀장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웃잖아요. 네. 그 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아주 지발로 저 경찰서 앞에 온 거거든요. 이거 제 발로 찾아왔구나 해서 웃은 겁니다. 요새 경찰관들은 이제 저걸 행동지문이라는 걸로 네. 해요. 행동의 특이점들을 경찰학에서 교육을 합니다. 네. 우리 김복준 의원님 같이 아주 그 여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요새 새로운 어떤 신입 경찰들도 저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래서 경찰의 능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찰을 네. 믿어주십시오. 경찰 믿습니다. 또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워낙 또 우리 뉴스파이터에 나오셔가지고 혁혁한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무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그런데요, 당시에 검거했던 경찰분의 동료분, 그분이 지금 바쁘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분의 동료분의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형사가 다른 형사들에 비해서 눈썰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잡고자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그 밤낮으로 CCTV를 보다 보니까 그 행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행동을 네. 순간적으로 탁 캐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유턴해 갖고 들어갑니다. 저기 봐도. 근데 이제 비번날 네. 지금 집에 퇴근하다가 아마 날밤 샜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검거하는데요.
저 경찰관이라면 저 범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서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네. 그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 아유 피곤한데 그냥 가지 않. 저 같은 경우도 저 뭐 뛰어갑니다. 저렇게 와 보세요. 네. 뭐 현직에 있을 때 모처럼 저 집사람하고 저 외식 갔다가 네. 현장 목전에서 소매치기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거 팽개치고 와서 그거 잡는 과정에서 좀 다치고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집사람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이게 이 네. 경찰이라면 또 네. 이 범죄가 보이면 네. 하는 게 맞겠죠. 예. 자, 바로요. 이 경찰 저 눈썰미를 최고의 눈썰미를 보여준 우리 경찰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기 며칠 전에 절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CCTV를 그때 보고 범인이 머리가 약간 삐죽삐죽 서는 머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영상을 보고 있다가 당일 아침이 돼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그 사람이 도로에 한 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운전하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튀어나오니까요. 며칠 전에 절도 사건에 있었던 사람하고 닮았던 거예요. 네. 헤어스타일이 차를 세워놓고 뛰어가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이제 잡은 거죠.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신분증 내밀기 전에 붙잡았을 때는 네. 되게 좀 어이없어 했죠. 그리고 경찰관이라고 해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말대문 했죠. 그래서 제 핸드폰에 네. 저장돼 있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인정하겠죠. 이 대략적으로 뭔가는 이 감은 잡히는데 대체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